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채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해 바뀌면, 연말이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잘 갔던 거는 이해가 되는 지점이었는데 셀트리온이 너무 지나치게 못 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오늘 드디어 좀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나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거의 뭐 코스닥 시장에서 진짜 그 대장다운 어떤 행보, 그리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느낌, 그 지수 천 고지를 향해 나와 함께 갑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게 멋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그 급등 급락을 반복했던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아직은 그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분들도 조금 더 참자. 아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익 실현을 이제 보면서 단기적인 그 수익 실현 타이밍을 보기보다는 지금은요,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지점을 좀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뭐 길게 우리가 계속해서 길게 기다리고 참아왔던 그 핵심 모멘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 소멸이라는 느낌 때문에 미리 수익을 실현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 모멘텀을 좀 더 길게 누려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떤 게 뭐 정답은 없는데 수급 상황으로만 딱 보면은 지금 아직은 좀 더 들고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런 확신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요. 지지난주에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하는 그 지점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때,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뉴스가 스텔라라의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개시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지난번에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즐길 때다. 그리고 좀 느긋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셔서 제가 그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우셨어요. 팔아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조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그 매도 시점을 볼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은 실현해야 수익이지. 그렇지만 이제 매도할 때도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털어내지 말고요.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일부만 일단 덜어내자. 그리고 기분을 즐기자. 뭐 연말이니까요. 연말 연시니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일부 좀 덜어서 가족들 선물도 좀 주시고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가족들, 특히 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께 이렇게 연말에 그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선물을 좀 수익 실현해서 하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봅니다. 기분 좋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편입니다. 내편. 제가 여기저기 그 물어보시는 분들 주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저는 내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 중에 내편이 없으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펼쳐놓고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수익금을 가지고 선물을 하고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힘들 때 의논할 상대도 생기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어떤 그 파트너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지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합니다만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런 든든한 그 동지애 아니면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또 일찌감치 올해 힘들 때 뭐 봄이든 여름이든 그 일찌감치 저와 만나서 그 멘탈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수익을 크게 뭐 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저 기분 진짜 좋거든요. 제 수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각자의 수익입니다만 참 제가 처음에 이 채널 만들 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도와드리자고 생각했던 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그런 조언이나 이런 그 방송을 듣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투자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동지애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신뢰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괜히 또 감성적이 돼서 이렇게 오늘같이 주가가 잘 가고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면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황 보면은 422 종목이 오르고 415 종목이 빠져서 0.23%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17 종목이 오르고 807 종목이 빠졌는데 0.67%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이끈 다음에 중소형주로 또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가 챙겨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타결 소식, 진짜 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글로벌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의약품 중심의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 합의했다고 1인당 66만 원을 준다는 등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의약품이 2.7% 올랐다는 것 굉장히 좋죠.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외국인이 지금 계속 돈을 뿌리고 있는데 제약주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이 5.9% 올랐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코스피 위주로 좀 더 좋았다고 오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요. 오늘 딱 눈에 띄는 게 두 종목, 셀트리온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카카오가 오랜만에 시총 상위주 중에 1등을 차지했네요. 상승률이. 그리고 셀트리온이 3.09%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흐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8.5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N자형으로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7만 8천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장중에 완전히 또 빠져갖고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밀어 올려서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래서 더더욱이 내일 장에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좀 오늘 못 갔죠. 0.62% 상승에 뭐 그쳤다고 봐야 되나요? 이 최근에 잘 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스텔라라의 글로벌 임상, 그러니까 글로벌자가 딱 붙으면 제약이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삼형제 중에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너무 잘 갔기도 했고 뭐 그런 등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보면 일양약품 우선주가 상한가, 대웅제약 상한가, 일양약품 상한가, 명문제약 상한가, 4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이런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24%대, 일동홀딩스 16%대, 동화약품 14%대, 일성신약 11%대, 셀트리온 3%대 오른 것은 여기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대체로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원제약 같은 종목도 오늘 8%, 부광약품도 8%대 굉장히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딱 7종목이 있었습니다.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18%, 17.85% 빠졌고요. 파미셀 흐름 굉장히 안 좋죠. 5%대 빠졌고, 진원생명과학, 에이프로젠제약, 종근당바이오, 종근당홀딩스 딱 7종목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제약 쪽 보면, 상승 종목 보면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 나왔고요. PCL 18%대, 위더스 제약과 퓨처케미 7%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보면 옵티팜이 5%대 하락했고, ST팜이 4%대, 제테마, 우진 BNG, 경남제약, BC월드제약, 제노포커스, 제일바이오, 휴마시스, 아이큐어, 시젠, 코오롱생명과학, 신신제약까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옵티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긴데 요즘에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보고 이제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빠질 것 같긴 한데요. 12,000원대, 13,000원대 무너져서 내려가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스텔라라 얘기가 탁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나왔죠. 어제. 지금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약 7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얀센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이라는 게 제가 올해 한 2번인가 3번인가 셀트리온 그룹주 그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두 달 안에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년 그 1, 4분기에 예정돼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지금 이 CT-P43 같은 경우에는 예정보다 약간 빠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지금 지난 6월에 임상 1상 착수해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임상 3상이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휴미라 그 CTP16이었나요? 그것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개별 약 중에 이제 글로벌 매출 그 15위까지 기록하고 있는 약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휴미라가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199억 3,6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압도적이잖아요. 2위가 엘리키스라고 하는 항혈전체가 있는데, 파이자에 이게 지금 이거의 2배 이상의 지금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미라 굉장한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기가 막히죠. 1위인데 글로벌 매출 1위인데 얘가 2위보다 2배 이상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위가 허셉틴, 그리고 8위가 아바스틴, 9위가 리툭산, 7, 8, 9위가 다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갖고 있는 그런 약들이고, 12위가 레미케이드, 그죠? 그리고 14위에 스텔라라가 있습니다. 얀센의 스텔라라가 2018년도에 51억 5,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지금 7조 원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지금 그 증감이 2017년도 대비해서 28% 올랐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그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2022년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임상을 다 3상을 마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진짜 지금으로부터 따졌을 때 앞으로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어떤 매출 규모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정도 그 탄탄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케다 제약을 또 인수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분명히 올해 결산 실적에 그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나오는 결산 실적에 붙을 거고, 그 다케다 제약에서 이제 창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그 4분기,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해서요. 사실은 그 결산 실적에 지금 3분기 때 엄청난 실적이 나왔지만, 결산 실적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결산 실적이 나올 시점 때, 그때 무렵에 셀트리온이 실적만 가지고도 아마 주가가 또 한바탕 그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바로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있는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죠.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하이닉스 넘었다. 이 지금 그 표 때문에 제가 자르질 못해갖고 길게 보여드렸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국내 시총 2위 SK 하이닉스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연일 주가가 상승세다. 치료제 개발 성과에 따라 앞으로 주가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 삼형제 시총이 지금 85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라는 것. 뭐 놀랄만한 소식은 아닌데, 그러나 상징적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시총 2위 하이닉스를 뛰어넘었다는 것. 왜냐면 내년에 그 합병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합병할 때 즈음에 뭐 100조 원을 넘네 어쩌네 하고 있지만, 100조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톱 체제였다고 하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투톱 체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재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뭐 당연한 겁니다. 반도체가 너무 오랫동안 이끌어 왔는데 혼자 그 제약 바이오 종의 대장주가, 아주 공룡 대장주가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왜냐면 그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좀 큰 어떤 큼직한 그 업체가 한번 나와줄 만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하는 그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죠, 당연히. 저는 셀트리온이 이 항체 치료제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수준으로 좀 뛰어오르지 않을까.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굉장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산타랠리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코스피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이제 여기에 환율 1,1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그 재진입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한투,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그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뭐 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점이라고 보고, 이미 조정은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강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지점에서 그렇게 보이고요.
핵심 근거가 환율이라는 것. 제가 계속해서 환율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의 추이, 지금 코스피에서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에 제약적으로만 들어오고 있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스피에서 봤을 때는 좀 악재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강세론자들도 신중 모드로 좀 바뀌었다. 호재가 대부분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코스피 조정론의 근거로 언급된다. 예를 들면 미국 부양책, 백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는 지수가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르려고 하면 3000포인트까지 가려고 하면 더 강한 재료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하락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나왔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이제 재료 소멸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 의견을 또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고 또 테슬라의 S&P 500의 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고요. 뭐 가치주나 민감주에 좀 주목하자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가치주와 낙폭 과대주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면서 포스코라든가 고려아연, LGU 플러스 등이 이제 오른 것이 이런 흐름을 예고한다 이런 얘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뭐 비슷한 겁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제가 이 기사를 퍼온 이유는 건설, 유틸리티, 에너지, 철강, 화장품, 의류 등의 업종으로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음 쪽 보면은 아직도 주가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 호텔, 레저, 은행, 소매, 유통, 조선에 주목한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금투에서 나왔고 특히 HSD 엔진, 이마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다.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 이게 아주 최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하는 것들의 종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지를 한번 보고 관심 있게 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외에서는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0.68%, 2,500원이 빠져서 36만 4,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1.02%, 1,800원이 빠진 17만 5,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0.98%, 2,400원이 빠진 24만 1,6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세 종목 다 시간의 거래 막바지에 좀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조금 약세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급을 보면요. 오늘 수급을 보면 내일 절대 약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 3거래일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20만 주를 매수했어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거의 한 2만 주씩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개인은 23만 4천 주를 덜어내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이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지난 금요일날 1.28% 올랐는데 오늘 3.09% 올랐잖아요. 저는 내일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200만 주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더 트이면서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기금이 5만 1000주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5만 1000주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상태로 40만원 정도까지 주가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신경 써야 할 것은 코스피의 지수 자체가 좀 눌릴 가능성이 있고 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셀트리온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하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쫙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까지 매수에 동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셀트리온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섭습니다. 외국인이 아예 작정하고 그냥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엄청 나왔죠. 그 3거래일 연속으로 200만 주대였다가 826만 주까지 트이면서 8.59%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이요 지금 3거래일 동안 110만 주를 샀습니다. 11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지금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금투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5만 5천 주를 팔았는데, 개인이 3거래일 동안 1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110한 2만 주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 외국인은 점점 매수를 더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이 뭐 호가라든가 어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내일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혹시 오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린다 하면은 뭐 내일 오후장이나 아니면 모레 날짜 정도에서 올릴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 주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은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 중에서는 대장입니다. 제약은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를 좀 세게 했어요. 오늘 지난 이틀간의 매수량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한 게 없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가 나올 정도로 정확히 이틀 매수했던 양만큼만 딱 뺐고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수세가 좀 약합니다. 9,000주, 그죠?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각각 3,000주씩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량이 좀 약해요.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만 오늘 또 18만 주 넘게 샀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0.6% 올랐지만 내일은 뭐 오늘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제약적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급이라는 것은 제약이 쌀 때, 상대적으로 쌀 때, 또는 단기 모멘텀이 좀 강할 때인데, 지금은 이제 항체 치료제 승인 나오고, 만약에 신청하고 승인 나오고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헬스케어와 그 셀트리온 쪽으로 당연히 모멘텀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제약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눌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약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 타이밍은 이제 점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셀트리온 보면 이 21선 따라서 쫙 예쁘게 올라가고, 이 양봉 나온 3일 보시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죠. 그 캔들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5일선이 11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1선과 121선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과매수 지표를 보면 아직도 70에도 못 미치는 이 여유, 그죠? 이 매수가 과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건데, 그렇다면 뭡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고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그렇다면 잘 간다는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그러나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이제 지수 어떤 눌림,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 그 외국인 매수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장중에도 확인을 좀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지금은 저는 그 셀트리온 보시면,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투자 심리선 보여드리는데요, 여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 RSI 지표도 투자 심리선도 다 여유 있고, 수급은 개선되고 걱정 없이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5일선 위에 착 얹혀졌죠. 5일선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매도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뭐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하면은 뭐 파는 것 저는 뭐
뭐 늘 그렇지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5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급등 패턴을 즐겨야 된다.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또는 어제 그저께처럼 지난 목요일처럼 11선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시간을 좀 즐기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걱정해야 할 지점은 RSI 과매수 지표와 과하게 들어오고 있는 투자 심리선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아주 그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매수 구간을 RSI 지표가 지난번 지금 급락이 나올 때 9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6인가? 오늘 76포인트인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뭐 90 넘고 이런 때까지 보면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들어와 있고 투자 심리선상의 과매수 지표까지 딱 떠버리면 이제는 좀 움츠러들 수도 있는 구간은 맞다. 그 지점을 조금 보자.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매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양봉의 그 크기가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뭐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좀 눌리더라도 더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약은 오늘 뭐 못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래 꼬리가 5일선 위에 착 앉혀 있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슷합니다. 지금 5일선을 뚫고 내려갈 생각 없고요. 또 최고점 다 깼습니다. 그죠? 오늘 25만 2,800원이라는 자리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상승 패턴에서 이렇게 십자형 패턴이 나오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이평선 따라 올라갈 때는 급등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이거는 위아래 균형이 좀 얼추 비슷해지고 있다는 그 신호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특히 RSI 지표가 74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헬스케어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RSI 지표가 7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서 과매수 구간에 놓여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투자 심리선이 아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과매수 구간에서 조금 더 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벌써 과매수 RSI 지표와 투자 심리선 모두 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있어서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좀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눌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그 항체 치료제 승인 소식이 나온 다음에 좀 어떤 그 포지션을 정하는 게 좋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과매수 구간에 있어갖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투자 심리선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은 수급이 개선되고 뭐 지금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럴 때 RSI 지표도 과하지 않고 투자 심리선도 과하지 않은 거는 오히려 무기다. 굉장히 강하게 나와도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세 종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헬스케어가 리더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코스닥에도 대장주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를 삼형제를 이끄는 또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매수 구간이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투자 심리선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과매수도 투자 심리선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아직 멀었다. 지금 수급 개선될 때 이제 즐기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그 투자를 하는, 오늘 제 이제 지인이 이 방송을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인이 80%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오늘 일부 매도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주식을 전혀 모르다가 저의 손에 이끌려서 난생 처음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첫 번째 투자했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인생 첫 번째 주식 투자를 80%대의 수익을 남기고 오늘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던 모양인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제가 기뻐하면서 축하를 해드렸었는데요.
행운이죠. 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만 저도 뭐 예전에 처음에 주식 투자 입문하고 그랬을 때 진짜 돈을 들여서 계속 마이너스, 뭐 계속 마이너스는 아니었고 저도 운이 좋게도 처음에 수익을 내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음, 그렇게 첫 번째 투자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또 자칫 우쭐을 하면서 과한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 때 제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잖아요. 돈인데 수익을 또 해서 어떤 뭐 괜히 테마주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상황인데 계속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까지 계속 코치해주고 또 다른 뭐 몇 가지 종목들도 계속 제가 언급도 해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기뻐요. 저는 하여튼 주변에서 그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해주시고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 뭐 언젠가 가까이 저는 뭐 이 지인 가까이에 있으신 분이니까 뭐 막걸리 한 잔 살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렇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얼굴도 모르고 서로 그렇지만 이렇게 좀 끈끈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커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느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기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번 주 장세 굉장히 기대 많이 되니까요. 우리 같이 즐겨봅시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